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지난번에 이제 수요 난장판 네. 한번 망치고 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유, 정말 잘하십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구간이 명관입니다. 네. 너무너무 소중한. 지난번에 우리 왔을 때 그때 망쳤어. 생방송 할 때. 아니 대표님은 2주 전이었고요. 지난주에 네. 그 정치인 2명이 왔었어요. 누구 그런데 나왔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왔어. 아니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요. 두 분 다 아주 통제가 안 돼서 혼났습니다. 네, 들을 얘기도 없었고요. 그럼 잘한 모양이네. 동제가 안 돼서. 그때 제가 불려 나올 뻔했는데 마침 다른 일정에서 안 나오길 너무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 네. 왔습니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인사가 됐군요. 이재호, 박시영, 김성애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을 구하러 갔는지 약간 좀 늦네요. 아니 전화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드럼통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위를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장소장 저 전향하지 않았나? 그건 좀 약간 애매합니다. 전화했다가 윤석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여론조사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태도 확 바뀌더라고. 네. 근데 어제 TV 토론 보면서 충격이 빠졌나 봐. 지금 안 오잖아. 근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검찰 배신자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한 건 검찰 내 범죄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분 성정이 한 번 배신자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런.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야, 타이밍 기가 막히네. 난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걱정이 돼갖고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승철님. 네. 늦는 바람에 정말 살다 장성철 처음 주목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 형님이 이제 토론에 나가면 스탠스가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아,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을 저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쉴드 치는 거 뭐예요? 쉴드 쳐야죠. 아, 정권 그래요?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 네. 근데 하지만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한다. 그 와중에 또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말은 실드 친다는데 이제 실드가 방패 아닙니까? 방패로 윤석열 후보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러지 마요. 너무 잘 알아. 왜 사람을 자꾸 억지로 드럼통을 밀어 넣으려고.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땐 토론하다가 이 장 교수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너무 생각이 똑같아갖고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이러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 역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는 더 나쁘다. 항상 저희 네. 필살기. 그 얘기는 해야지. 그래 그 이야기는 꼭 그 해야지. 얘기는 해야지. 그렇지. 네. 그런데 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그건 립서비스라는 걸. 안전장치 같은 거 하나. 뭐 해석하는 건 자유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아주 제대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당협위원장인데 당연히 이렇게 네, 해야 되고요. 완성이 됐어.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네. 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형님은 뭐 먹고 살 거예요 앞으로? 매불쇼? 점점 귀여워지네. 귀여우셔. 근데 천하람은 이준석한테는 말 못하는 것 같아. 네. 이준석 망언이나 뭐 성상납 뭐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이해관이에요, 하더라고. 이해관. 네, 그건 이해관이야 거기는. 이해관이죠. 원래 그랬죠. 뭐. 네, 원래 이제 네. 그랬고. 네. 그래서 되겠어 젊은이가. 근데 뭐 또 얘기 나오니까 또 화가 나는데 사실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를 젊은 정치 약간 응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가급적 이제 비판을 자제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고인 모독성 발언은 정말 참기가 어려워요. 기본이 안 돼 있죠. 예. 아니 대표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좀 혼내세요 좀. 국민의당은 버스 탈 때 유서 쓰고 타냐? 이거는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 국민의당은 버스 타러 갈 때 뭐 유서서 놓고 가나 네.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네, 끔찍합니다. 그거는 정말 상식 이하의 이야기지. 그거는 네. 자질의 문제지. 아니 근데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건 정치하면 당 안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로 해서 안철수나 국민의당 지지층한테 사실은 저 완전히 그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 정도면 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게 당 대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준석한테 말을 못해. 안 돼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절대 반지를 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반지를 꼈다. 아, 절대 반지. 절대 권력의 반지를 낀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대선 후보를 이긴 사람은 대선 후보를 이기는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 후보가 뽑히는 순간 모든 국회의원, 당 지도부, 당 대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잘못됐다니까. 아니 나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반항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겼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 근데 지 잘못에 대해서는 왜 그 뼈저리게 반성을 안 하냐고. 말을 잘하니까 그거 뭐 이렇게 말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아니 저는 뭐 이 발언은 제가 뭐 편집을 해주셔도 좋은데 네.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그 발언이 있었을 때 커뮤니티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하시는 커뮤니티였습니다. 네. 그 아주 젊은 사람들 가는 데 말고 다른 데였는데 갔더니 안철수가 18위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해서 제가 네. 좀 뭐 표현이 과해서 뭐 이 편집이 당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야 아무리 그래도 그 고인의 유지라는 것은 특히나 거기 지금 논산 위원장님이 안철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이거 열심히 하겠다라고 본인 뜻을 세웠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이 조사로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네.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꼭 이준석이만 나무랄 게 아니고 네. 다 이준석이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장관님께서 죽비를 한 방 확. 그게 유지를 받든단 말이라는 게 그는 고인에 대한 추도거든. 네. 그리고 고인이 국민의당의 당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네.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 위원장이라는 게 당의 후보가 다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서 당 위원장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유지락 하는 게 네. 그걸 생각해도 고인이 유지를 받든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는 당연히 하는 거지. 네. 그걸 말 안 하면 이상하지. 네. 그런데 대표란 사람이 뭐 유지를 뭐 써놓고 간다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내가 아무리 그 저 변호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네. 그건 아주 인격이 막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준석 대표가 보다 더 큰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네. 상당한 족쇄가 덫이 될 것 같다. 이번 한 생각이 발언이요? 듭니다. 그럼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토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법정 토론 뭐 네 분 다 보셨을 테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눈에 띄는 변화가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가 확실하게 이제 눈에 띄었죠. 그 사이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조금 이제 답답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이다에 탄산을 많이 주입하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단일화 결렬 이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아주 매섭게 또 공격하는 모습도 제 눈엔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총평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아니 먼저 젊은 분들 먼저 이야기. 또 이럴 땐 젊은 분은 또 장유사. 제가 둘러보고 제가 제일 젊은 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세대 교체해야 돼. 야, 큰일 났네. 네. 저는 그 민주당 방송 토론 팀에 있는데 토론 팀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이제 복싱으로 치면 양팔을 묶고 그냥 당신 올라가서 푸트워크를 하나 견뎌라. 상대방 주먹질하면 잘 피하고 그냥 서 있다 와라라는 주문이었어요. 그 절대 전체적으로 손을 쓰지 마라. 그 전략이었군요. 그렇죠. 예, 공격을 네. 하지 말자라고 해서 했는데 내부에서 갈수록 반발이 커졌습니다. 1차 끝나고 나서 2차에서 그래서 한 2번 정도 반격만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내부에서 봐라 이게 지금 이재명의 모습인데 이걸 원한다 사람들이. 결국 이제 3차에서는 곡에 이겨서 뒤로 묶었던 손을 좀 풀어준 상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주 뭐 풀로 공격만 한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좀 타격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판넬 들고 몇 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는 점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공격이 좀 유효타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찌 됐든 그 좀 평가 좋았습니다. 평가가 예. 좋네요. 그럼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서 바짓가랑을 잡는 것이 또 참모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기세면 다음에는 바로 올라갈 것 안 같은 돼요, 느낌이. 안 그건 돼요.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긴 격파해요, 아니고. 격파 이렇게. 젊은 제가 또 네. 다음 젊은 분 무식함을 드러냈던 TV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누구의 듭니다. 무식함이죠?
양강 후보들이요. 아 양강 후보. 서로- 윤석열 후보가 무식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시니까 되게 듣기가 아니 저 좋네요. 이재명 후보도 무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질문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요 시비를 걸어요 상대방에게. 아 심상정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토지 배당 금지 이게 맞습니까? 이거 세금 걷자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토론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아까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가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회피하더라고요. 회피 전략으로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하기 싫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기축 통화국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상당한 명언이 많이 나온 아. 토론회였다. 토지세는 제가 잠깐 바로 잡고 가자면요. 야 강론이 있다 들어. 좀 이따 해. 우리 편하게. 통론. 네, 저도 이제 뭐 제 순서죠? 아그 다음은 네. 뭐 형이 비슷한 어려 보여. 어려워요. 그 항상 토론회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기억나느냐 이게 이제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상적인 한 뭐 장면. 누가 공격했는데 되치기를 멋지게 했다든가 아니면 인상적인 어떤 말이 있었다든가 모습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두 가지 장면이 좀 기억에 가장 남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판넬 이걸 이제 두 번 썼죠.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 관련해서. 왜냐하면 언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보도는 했습니다만 보도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기간이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묻힌 측면이 있어서 이걸 환기를 시켰는데 야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이 굉장히 억울하겠구나. 윤석열 게이트가 맞겠구나라는 어떤 점을 분명히 줬다. 이재명 대표님. 아니 그거 어제 때마침 JTBC에서 또 특종을 했어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이 불법 대출 할 때 조우영 이 네네.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던 게 당사자가 바로 그 당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이었다. 네. 이 부분들이 1,800억, 1,805억이었는데 이것이 대장동의 종잣돈으로 쓰였다. 이 부분이 다 밝혀졌어. 네. 하나씩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 장면은 네. 안철수였어요. 저는 안철수가 굉장히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고 영리하다. 왜 안철수가 영리하냐면 소수 정당 후보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 두세 가지 딱 집중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1차 토론, 2차 토론 그리고 어제 토론에 이어 어제 토론마저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했어요. 근데 어제는 표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말도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장면이 바로 데이터 경제하고 플랫폼 경제에 네. 대해서 탁 물었는데 그걸 어설프게 윤석열이 받았어. 네. 근데 잘 몰라. 네. 그래서 딱 되치기를 하니까 쩔쩔쩔쩔매. 네. 그 장면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제 안철수가 굉장히 득점 포인트를 많이 알겠습니다. 얻은 토론회가 잘하긴 아니었나. 잘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단일화 결렬되자마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판넬 읽을 때 너무 그 느낌을 세게 살린 거 아니에요? 이게 판넬에 있는 윤석열 죽어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글도 있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윤석열 죽어 뭐 이렇게 읽으시더라고. 아 너무 살렸구나. 너무 살리시더라고. 아 너무 녹취록을 살렸어. 그래서 약간 좀 후보답지 않은 아니, 느낌이 근데 있었나 이제 보네. 그 대목은 빙의한 거 아니야? 10년 안에 상가에서 얼굴 한번 본 사람과의 대화였다고 믿겨지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 일방적 주장. 물론이죠. 전 아니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주장하죠.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왜 따라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해왔으니까 대갚아줘야지. 자 이재호 대표님이 웬만하면은 우리 박시영 대표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으나 대장동에서 실수를 금치 못하고 절레절레. 절레절레 아니 하셨습니다. 아까 이 토론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안철수 찍으시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서로- 본인 부인하진 않아. 아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자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 아, 그래 뭐 지금까지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잘 들었는데 네. 다 뭐 본인들이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 자기 위주야. 내가 볼 때는 네. 이재명 후보는 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또 거짓말이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아 참 저 사람 참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아는 게 뭐지 이래야지. 갈수록 아는 게 뭐지. 들고 갈수록 더해. 안철수 후보는
그 뭐 잘했는데 어. 안철수 후보는 그 어제 토론을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왜 국민들이 저렇게 표를 안 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답은 없습니까? 심상정 답은 후보는 없어. 내가 보면서 네.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아.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고 네. 막 정치에 그만하고 어제 어. 뭐 평론가로 가든지 교수로 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심상정 후보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 아들 시대가 심상정 시대가 아니니까 네. 아깝지. 아. 네,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총체적으로 보면 어제 총체죠. 토론은 뭐 그렇게 시청자들이 볼 때 네. 뭐 기억에 남거나 뭐 이런 게 아. 없고 그냥 뭐 그렇고 그런 토론이다. 유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지진 별 않을 것이다. 의미 없는 토론이에요. 의미가 네. 없었다. 무승부로 해놔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재명 후보는 얻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었고 어제가 윤석열 후보는 잃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 아니었을까라고 그건 아니죠. 실드를 칩니다. 실드를 치는 네. 거죠. 저는 안철수가 윤석열 지지표 2% 이상 무조건 가져간다. 진짜로? 네. 어제 토론을 어. 총표를 다 나다 하면 뭐 후보들끼리서 주고받고는 잘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후보든 간에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끌고 가겠다 하는 네. 비전이 없었잖아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뭐 서로 뭐 맞냐 틀렸냐 뭐 주고받고 뭐 예를 했는데 들면 이제 4대강 같은 거요. 이런 뭐 내용이 안 예를 들어갔다는 거죠. 들면 네. 예를 들면 웃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네.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어떻게 뭐 어떤 대운하를 방향으로, 하겠다라든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뭐 노동은 어떤 방향으로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네. 그런 큰 대통령 후보다운 비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은 뭐 크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의미를 준 토론이 아니었다. 마음을 움직일 아니, 수가 근데 저는 없었군요. 어제 주목됐던 게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뭔지를 윤석열 후보가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의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하면 시장이 개입하는 것으로 민간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계시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네.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2차 토론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자본금과 투자금을 분리를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본금과 투자금 그게 마치 3억 5천으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네. 대장동 네. 하천대유 사람들이 네. 야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 한 번은 프레임을 씌우려고 쉽게 얘기해 또 떼돈 받았다 흔히 말해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번 구사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장동 부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네.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미 그 대장동의 허가 뭐 설계 인가 이 모든 부분이 성남시장 소관이었기 때문에 네. 대장동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설명하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대장동 그러면 이재명 이게 딱 맞아요. 돼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3억 5천 들어서 8억 8,500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그만큼 아니 그게 거짓이잖아요. 돈을 조금 투자해서 저렇게 많이 가져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부동산 비리 아니냐. 아니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니까 네. 그건 뭐 그건- 그게 트집 잡을 아니 건 그 동안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왜 대장동 문제에 저렇게 집착할까 이유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짝짝꿍해서 지금까지 헤쳐먹은 거야. 그건 그게 하나둘씩 지금 JTBC, 한국일보 계속 보도가 그건 나오고 뭐 있잖아요. 그건 민주당 주장이고 아니, 무슨 민주주의 언론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 녹취록도 안 봤어요? 아니, 그리고 어제 장관님 제가 정말 어제 그 JTBC 기사 보면서는 정말 흠칫 놀랐던 게 네. 김만배 씨가 그 조영 씨한테 올라가면 검사가 커피 타줄 거야. 커피 마시고 내려오면 되라고 했는데 진짜 실제로 올라갔는데 커피 마셨어. 검사가 커피를 타줬대요. 그게 윤석열이야. 그 윤석열이에요. 그거는 그 나오진 아니, 않았어요. 그게 아니 그렇게 추정되잖아. 네. 하지 말아요. 맨 끝에 아니. 그 초기의 수사관은 박모 검사로 따로 나오던데 하여튼 두 번째 검사가 그런가요? 두 번째 그래서 검사가 이걸 다 윤석열. 떠나서 아니 검사가 커피를 타줘서 커피만 마시고 내려올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네. 김만배가 뭐라고 그 기껏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자가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아 경악스러워.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집에 네. 오면은 계란말이도 해주는데. 아니, 그거는 저기는 어떻게 저 형이 아니. 더 미울만 해. 내가 가만 그거는- 보면. 이건 뭐예요? 형 미워. 아니 내가 그거는 어. 김 소장이 한 번도 구속이 안 돼봐서 깜발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깜빵 전문가입니다. 깜발 가면 네. 피의자나 뭐 저 피고인이나 검사실에 조사받으러 가면 네. 특이한 게 아니고 다 검사들이 피고인들 다 커피 타줘요. 아, 원래 타줘요? 장관님, 원래 장관님. 우리도 수없이 조사받았지만 장관님, 장관님, 다 검사들이 제가- 다 타줘요.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입고 다니니까 전과자가 아닌 것으로 봐주신 것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근데 아니,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건 뭐 새로울 게 조형을 풀어준 맞다. 게 최욱. 혐의 없다고 풀어준 게 윤석열이야. 근데 3-4년 뒤에 이거 조형이 팩트 체크- 구속됐어. 구속. 네, 팩트 체크 하나 팩트 하겠습니다. 체크. 우리 최욱 씨가 검사 네. 실에 네. 들어가서 참고인 조사 조사 받았죠. 받았죠. 커피 받았어 안 받았어? 서울중앙지검 네. 참고인 조사. 그 참고인 조사 날라리 조사인데 뭐 그러면 그거 저한테는 케이크라고도 갖다 줘야죠. 참고인이면. 아, 피의자만 제가 줘요? 보기에는 연결될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건이었죠. 받았어 안 그래도- 받았어? 저 전혀 안 받았죠. 아, 그래도 최욱 저 참고인은 네. 그건 커피 마실 만한 그런 무게가 아니고 네. 죄질이 그렇지 않다는 거고. 셀수록 줍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1,800억 부정대출을 하고 나서 아무런 입건도 되지 않고 풀려나왔다가 2년 있다가 경찰에게 결국 다시 잡혀서 징역을 2년이나 맞습니다. 살고 나왔다는 것은 네. 검찰이 굉장히 이상하게 했다는 같은 것은 건인데. 부인 못하죠. 아, 같은 그러니까 건으로. 검사가 커피 따준 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 거야. 아니 거기 이제 보면은 검사장이 수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조브로커도 빼줘라 덮어라 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JTBC 거는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커피 얘기는 빼. 지금까지 이재호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합리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맞습니다. 근데 유독 대장 등 문제는 무조건 쉴드를 쳐. 그 얘기는 그만큼 캥기는 게 많은 거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 아니 그 대표님이 아니 저는 그게 캥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쉴드를 치시더라고. 아니, 아니야 윤석열 후보 비판 나는 많이 뭐- 하시는데 뭐. 아니 그 국민의 부분이 힘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윤석열. 그러지 너무 않아. 빠져 계셔. 박시현 대표님 아주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질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건 착각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주술과 미신, 뭐 무속 이 문제 가지고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낮아질 것이다. 네. 이건 착각이에요. 그거 왜 착각이죠? 떠나서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해서 그만큼의 기대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지금- 장수자 내가 한마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그거는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죠. 다만 드러나는 사실들 있잖아요. 음. JTBC든 한국일보든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인을 안 하잖아요. 왜 안 모르쇠로 하겠어요? 일관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해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 잠깐만, 무슨 왜 안 얘기합니까? 불리하니까. 더 미워. 해명을 하면 더 불리하니까 밉다고.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거는 정치 공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 저 존경하는 박시영 대표인데 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화천대유건이든 대장도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인데 뭘 뒤집어 씌우거나 발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네. 맞아요. 점점 더 미궁을 대장동과 이재명 늪에 빠진다. 하나라고 하는 아. 수렁으로 빠진다는 걸 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인식이 아 인식은 못 이미 고친다.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게 요거 때문에 아니고 요거 때문에 아니고 요거는 뭐 저축은행에서 네. 윤석열이가 뭐 어떻게 해서 해줘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 더 민주당과 이재명 아니, 수렁에 그게- 빠진다는 걸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박시영 갖고 싶게 대표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지금까지 끌고 왔죠. 네. 프레임이 아니라니까. 아니 검찰하고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끌고 왔는데 그 부분이 효과를 거뒀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녹취록에 있는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언론들이 이재명과 대장동이 관계 없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윤석열 이재명 표는 점점 떨어져. 떨어져. 그거는 지켜보시자고. 아, 지금 오케이. 오늘 장관님 조사 나온 근데 것도 제 딱 붙었으니까.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검찰은 언제나 과거사 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금 당장은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박용수 특검, 윤석열 검사 등
이런 그 수천억 원의 대형 비리와 관련돼서 뭔가를 덮어주고 무마한 사람들은 저는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건 당연하죠. 이 말이 예. 옳은 당연하죠. 얘기인데. 그거는 뭐 전 선거 유불리로 말씀드리는 글쎄. 게 아니고 선거와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수십억 비리 연루되고 이러는 건 정말 이건 너무 볼썽사나운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그게 다 권순위 리피터 시작해서 네. 지금 뭐 나오는 뭐 박영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까 서로 공방하다가 덮어질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정권이 바뀌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눈 때문에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말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대통령 할 후보 수 되면 없어. 안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되면 그거는 아무리 그 뭐 지금은 뭐 저 대장동 게이트가 뭐 이재명에게 아니고 뭐 알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렇게 막 우기고 하는 건 선거 때는 공방이 가능하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진실은 딱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네. 움직이지 않는 어? 진실은 이재명이가 돈 먹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 그것까지도 선거가 끝나서 네. 검찰권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알겠습니다. 밝혀지게 돼 근데 있어요. 만약에 응.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연루가 돼 있어요. 음. 근데 한 명이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됐어요. 음. 그럴 때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 집어넣어야지 당연히 집어넣어야지. 에이, 그건 안 되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아,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네. 절대 안 선거 집어넣지. 기간 동안에 죄가 덮여졌지만은 네. 명백한 죄사에 드러났다. 그럼 집어넣어야지. 그럼 안 집어넣으면 못 넣을 법칙에. 거야. 거기서 저는 한 가지는 좀 네. 짚어놓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난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대장동 수사가 똑바로 되지 않았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수사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모순된 발언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말해놓은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수사지는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 상대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놓고 시작하는 이런 검사적인 태도들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게 뭐 한두 가지야. 그거는 선거 때 공방이니까. 네, 그 말씀 지금 그거는 뭐 계속 하셨으니까. 나는 개입 안 해도 검찰들이 알아서 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나하나 지역적인 문제까지 다 따진다 한들 네.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네. 거기서부터 이재명이가 벗어날 수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럼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양심 그리고 선언 하세요. 이번 그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2차 토론이 너무 좀 한이 맺혔는지 그걸 또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에 저기 네. 발언을 또 번복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그 전에는 그 공개한 게 다 한 것처럼 주식 거래를 다 한 것처럼 2010년이죠. 2010년 5월 이후로는 안 더 한 이상 것처럼. 거래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사기를 손해만 쳤죠. 봤다. 예, 사기를 에이, 또 쳤죠. 뭐 사기라고요. 거래를 안 했다고 분명히 사기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추궁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 뒤로 KBS는 여러 군데에서 네. 그 거래했다는 게 다른 은행을 통해서 네. 다른 저기 주식 증권을 통해서 거래했다는 게 다 드러났거든. KBS 뉴스타파 예, 보도가 다 있었습니다. 보도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발뺌하기 어려우니까 손해도 받고 이익도 받고 네. 말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늘 말 바꾸기 이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김성애가 하겠습니다. 무슨 방송 흐름이야. 바람만 싹 잡아놓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범죄 일람표라는 것이 공소장 뒤에 붙거든요. 네. 거기에는 비실명으로 붙어 있어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뉴스타파에서 별도로 확보한 내용과 맞춰 보니까 사람 이름이 맞기 시작해요. 이제 도모라고 돼 있던 게 김건희 씨라는 게 특정이 돼서 보니까 네. 범죄 일람표상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정 매매, 서로 정보를 알고 거래를 한다든지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거래에 200여 차례 이상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전체 거래에서도 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91명의 주주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91명 중 유일하게 김건희 씨만 1차 주가 조작에도 2차 주가 조작에도 본인 계좌가 사용되었고 1차 때 이제 주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 조작에서 이제 주로 뛰는 선수죠. 네. 주포에게 계좌를 대여해 준 사람이 김건희 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김건희 씨가 2차 때도 주포에게 본인 계좌를 넘겨줘서 거래를 하고 거기다 더 끔찍한 것은 본인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한 것들이 다 이 내역에 등장해 있는데 네. 이런 정도 되면
글쎄요, 왜 윤석열 후보가 2년 동안 검찰이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고 네. 말하는 것은 내가 검찰총장일 때 찍어 눌렀다는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재산 중에서 68억이 김건희 씨의 현금입니다. 거기에 본인 재산 뭐 8억인지 10억인지를 얹어갖고 70억인지 80억인지 대부호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재산이 없었으면 이분이 검찰총장 나와서 대선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 정도는 조금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죠. 근데 네. 진짜 그분은 저기 김건희 씨도 그렇지만 장모 최은순 씨도 그렇고 돈 밝히는 것은 MB보다 더한 것 같아요. MB는 건들지 마시고. 꺼내요. 네, 그 아니, 적절치 진짜 않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금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니까 그렇지. 저 사람 말은 다 들을 필요가 그렇지. 없다. 김건희 얘기만 해. 김건희 이야기만 해. 사과하세요. 누구한테 사과? MB한테 아니, 우리 대표님 사과해. 사과해야지. 사과? 빨리 해요. 아니 그러면 빨리 해. 대장동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그럼 제가 이번에 사과할 테니까. 사 거래를 해. 내가 뭐 하지 마. 사과 그게 뭐 대장동파는 사과할 것도 없지만은 내 말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그 아류들이 전형적인 수법이 실컷 잘못해놓고 그래도 뭐 MB나 박근혜보다 낫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나는 존경하는 박시영 대표 그대로 본받으면 안 아니, 되지. 그러니까 MB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MB 요새 없었으면. 또 4대강이 등장하더라고. 4대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제가 봐도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서 이 부분은 다 모른다고 그래. 아니 그 모른다라는 요즘에 게- 요즘에 뉴스를 다 안 본다고 그래. 이건 국민의 다안 봐, 사람들은 요즘 뉴스를 안 봐. 예. 그러니까 뉴스를 다 본 저로서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를 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검찰의 무능인지 네. 아니면은 의지가 없는 건지를 좀 네. 질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 그만둔 지 지금 한 10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범법 사실 있으면 밝혀야죠. 네. 못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입건은 돼 있는 거요. 입건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그 관계자 김건희가 5명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환 수사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네,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네. 소환했는데 그게 왜 지금 뉴스로 불리한 거는 안 보고 선거 끝나고 유리한 나간다고. 것만 그러니까 보려고 그래요. 김건희 예. 씨는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요. 불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3% 운영하시는 분 앞에서 이 주식 얘기하니까 되게 떨리는데 어쨌거나 필요 없어. 한국거래소가 그러니까 이 사건 초반에 생겼을 때 한국거래소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거래 현황을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심리 보고서라는 걸 만드는데 그만해 이제 이미 이상해. 만들어서 그것을 이상하게. 검찰에 제공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심리 보고서만 봐도 어떤 사람이 선수를 뛰었는지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 네. 말이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마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일단 주가 조작 행위 그 자체가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수사 무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짓 해명 이거 심각한 문제.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하지. 그 세 번째 좀 제일 심각한 게 윤석열 뭡니까? 후보가 한 거니까. 그거. 아니 아니 저 앞에는 수사 무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 거죠. 그것도 눈치를 봤거나 검찰이 네. 아니 검찰이 왜냐면 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잉 충성.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건 뭐 유명하잖아요. 사실 네. 눈치 보기. 그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세 번째 후보가 나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잘못한 것들 부인 막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사과를 하잖아. 일단 근데 이번에는 아니, 법인카드 들어보세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과를 말을 하잖아. 드렸죠. 본인이 네. 사과를 하는데 윤석열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사과 안 해. 뭉개다가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말을 바꿔. 돈을 벌기도 한 것 같고 손해 보기도 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집요하게 공격을 안 해.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라도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이런 데가 뭔데? 저는 천하의 매불쇼에서 이 말씀 하나만 더 딱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돼서는 2012년에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면 공직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주가 조작에서 손을 끊었어야죠. 그 이후에도 거래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네. 남편 믿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편이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털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털지도 않고 신안에서는 별일이 없었다. 우리가 알고 보니 DS 미래에셋 대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네. 신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피의자의 자기 피해가기 주장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네. 최욱 씨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네. 어제 나왔던 아이템 중에 법카 유용이라든지 네. 뭐 옆집이라든지 이런 얘기 좀 어제는 옆집은 안 나오지 않았어요? 끼어넣으려고 그랬지. 끼어넣으려고. 아니 중요한 옆집은 거는- 못하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나왔고 저 여기 살고 아니, 있는데 저- 해보니까 뭉개진 거 아니에요. 이 한단 얘기를 하셔. 매불쇼의 그 수준을 좀 우리가 높여야 되잖아요. 아, 높이. 네. 시청자들도 좀 수준이 좀 높고 시청자는 네. 높아요 수준이. 그래야 되니까 뭐 매불쇼 보고 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요즘 다 뭐 싸워서 안 돼 그래도 매불쇼가 뭐 가장 들을만하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콘텐츠 그러니까 관리하시네. MB 사과할게요. MB. 대장동 사과하세요 이제. 진정성이 없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 사과. 고개 좀 숙이고 그럼. 사과하세요. 그거. 김건희 씨 문제는 네. 내가 이미 네, 골치 이거 아픈 분이다. 했죠. 다 말씀하셨죠. 골치 아픈 물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으니까 뭐 문제는 그걸로 정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말 나온 김에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옆집 부분 그 뭐 좀 덧붙이시겠습니까? 없어 칠게. 아니 저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법적 문제. 왜냐하면 저희 수사가 만약 들어가게 되면 만약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사장이 개입돼 있고 그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부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네. 거기서 실무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부르면 자기가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검찰 수사 진행이 되면은 아마 법카 그냥 유용보다 옆집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이 문제는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GH 그 경기 직원들이 4명이 살았다는 건데 그 4명이 이제 비선으로 이제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런 거죠? 뭐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렇게 집을 얻어놓고 거기를 선대본부로 썼을 가능성과 네.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GH 경기하우징 이 경기주택공사는 아니다. 대리 2명, 사원 2명에서 4명이 합숙소로 사용했고 경기 전역에 130개 정도의 합숙소가 있었다. 둔 이유는 경기 남북부가 멀고 하니까 직원들이 현장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 팀은 판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숙소로 썼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의혹 제기를 할 때 언론사에서 찾아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GH 직원이 맞아요. 그리고 GH 직원이 선대본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틀렸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된 거죠. 아니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이 있죠. 이원욱 도시개발공사 그 사장이 네. 기조실장에 직접 고집을 콕 찍어서 구해 계약해. 왜? 뭔가 의문이 있다. 그런 내용들은 이건 향후에 뭐 수사 감사든 밝혀져야죠. 수사든 통해서 밝히면 되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었다는 식의 마타도어는 이제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도 조사해봐야 된다. 네. 아니 사람이 살고 아니 있는데 진짜 난- 조사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아요. 그 도이치 모터스부터 조사합시다. 아, 그 왜 얘기는 출두를 안 하는 거야 김건희는? 아, 그 얘기 끝났잖아. 뭐 백제나 김건희야? 아니, 근데 끝났잖아. 시영이 형,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대통령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어. 안철수가 뜬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려 얘기합시다. 그래요는 지금 그 그럼 윤석열 또? 후보가 되고 나면 상대 정적에 대한 보복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말씀이시라서 제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보복이 아니라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비리와 불법이라는 부분을 내가 제대로 보는 조사해야 사람에 대해서 장성철 수장이 다음 주에 매부시에 만약에 나온다면 또 태도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여론조사가 바뀔 거예요.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판세 분석하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아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특징이 뭐냐면 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이 방송이 나올 텐데 화요일 날 오늘 이제 발표된 게 2개가 있었어요. 뉴스토마토하고 한길리서치 2개가 있었는데 한 조사는 0.1%, 한 조사는 또 2점 몇 % 뭐 이렇게 나왔어요. 초박빙이네요. 오차 범인의 초박빙인데 문제는 ARS 조사는 대체적으로 지금 좁혀지는 형국이에요. ARS 조사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 관여도가 좀 높은 분들이 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동응답. 기계로 녹화돼서 이렇게 네. 나오는 버튼식으로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 지지자들의 결집이 거의 엇비슷하다. 특히 중요한 건 오늘 한길리서치 발표된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조사했던 내용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조사했던 분량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그만큼 안철수 후보의 결렬 이후에 여론이 그 흔히 말해서 요동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었던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2차 TV 토론 끝나자마자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때가 동계올림픽 시즌이에요. 네. 이게 동계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동계올림픽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선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단일화 되면 야권이 이기겠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이번에 야권이 이기겠는데 이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들이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격차를 가지고 이기는 조사들이 제법 나왔어요.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 조사는 지금 붙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ARS 조사가 조금 선행 조사의 성격을 좀 띠는 거 아닌가. 그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주변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 대선은. 네. 그래서 초박빙 국면으로 갈 거다. 저는 결국 남아 있는 부동층은 2030 여성층과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30 여성층은 지난 한 2, 3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바짝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도 싫고 윤석열 후보도 싫었던 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윤석열은 안 되겠어.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데 뭐 하란 말이냐. 괜히 알아서 할 문제지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흔들린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재명 후보도 대단히 호감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결집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문제는 부동층은 결국은 방역하고 추경 두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을 어제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잘 합의해 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아무래도 여권의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결국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9만 했는데 이게 20만 30만 치솟아 갖고 선거 당일에 막 오미크론으로 난리가 나면 사실상 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릴 것이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오미크론이 이런 정도에서 잦아들고 지금 뭐 중환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결국 민심이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역 문제가 마지막 남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판세를 분석함에 있어서 네. 박시영 대표처럼 이재명 후보를 분석하면 이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민주당이나 진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이나 박시영 저 대표와 같은 그 친문들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대로 가면 진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진다. 3, 4% 진다 이거. 마음가짐을. 박빙이 아니고 진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을 감동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데 전력을 해야지. 그거 얘기했는데. 이걸 뭐 자꾸 지금 이대로 가면 뭐 박빙이고 뭐 이길 수도 있다.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윤석열이 점점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다. 그런 자세면 나는 위험하다고 그건 보고. 100% 동의. 그다음에 동의해요. 윤석열 후보 쪽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보다 월등히 낫다 이런 생각 갖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김건희. 그 윤석열이나 가만히 있어. 이재명이나 후보들은 다 그렇고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정치 구도가 좀 유리하죠. 왜냐 안 들고 이 토론을 하면 할수록 후보들에 대한 실망만 점점 커져.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한번 바꿔보자. 교체, 정치 한번 구도. 뒤집어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거야.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뭐 안철 똑같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권을 한번 바꿔야 안 되겠느냐. 같이 해보자. 이 여론이 계속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일정한 5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인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지.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뭐 잘나서 그런 거 누가 더 아니다. 낫다 이건 이미 금 같고 후보가 물짠 건 다 알고요. 그러면 금 같고 흐름은 바닥의 흐름은 정권 교체가 계속 아니, 이대로 근데- 유지되면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아니, 아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토론 이야기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봤어. 바닥 민심이 실제 어떤가? 바닥 민심 아닙니다. 산민심입니다. 산민심도 네. 있고. 아니 그래서 왜냐면 장관님이 선거 많이 치러보셨기 네, 때문에 네. 한번 여쭤봐서 그랬더니 아까 말씀 좀 하시죠. 그래. 솔직한 얘기. 솔직하게는 뭐 그렇고 그런데 아니 아까 얘기한 뭐 거. 우열을 못 가리는데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팽팽하게 팽팽하다. 하시죠. 여론조사 달리 그러니까 팽팽하다는 거. 바닥의 여론은 팽팽한데 흐름은 정권 교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후보가 좀 유리하다. 물자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성철 선생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잘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싫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잘못을 많이 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 걸 보면 알지.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그렇게 게 뭐 말고 있어.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로 다 퉁칠 수 아.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경제, 경제, 근데 요즘 좋아. 안보, 안보 한미동맹 탄탄해. 국제 외교 외교? 그거 하나 잘한 게 선진국 있어. 대우로 진짜. 올라갔고. 아니 선진국 대우 G7으로 들어갔잖아. 그거는 박씨 신문 안 보세요 요즘에? 박씨 하는 소리고. 둘이 케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조국 그러니까 장관 이 정권이 상식적이지 않다, 아.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규정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표성은 도덕적으로 조국 문제가 장관한테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게 같아요. 계기가 된 거지. 그걸 너무 그러니까 옹호했잖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야. 아니,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이 있죠. 난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인정하는데 그래도 박근혜 이명박과 또 비교해. 또 이야기. 사과. MB는 빼라. 누군 사과 안 해. 또 그 그거 이야기. 안 해. 저 두 가지만 네. 경제 나빠졌다고 하는데 600억 불 이상 수출한 것이 단군 이래 최초로 있었던 일이 올해 벌어졌고 그랬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상황이 그거 왜 좋아졌다는 이렇게 점.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무역액도 최고. 네, 많이 그건 뭐 다 공개가 됐는데 뭐 이제 아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네. 장관 두 가지만 더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데 지난 네. 5년 동안 지니계수 등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상위 1분위하고 10분위하고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지난 5년 동안 격차가 꾸준하게 좁아진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 등 방역을 하면서 국가가 이 저소득층에게 많은 자원을 분배를 해서 이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고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 G7 국가였다가 이제 점점 더 D10 데모크라시 10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 세 개의 나라로 선택된 것이 죄송합니다. 인도, 호주, 대한민국 3개국이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D10이 국제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흐름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적 성공이지 않느냐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수치는 괜찮죠. 똑똑한 젊은이야.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가 좋았냐 나빴냐 이런 이야기는 내 삶. 무슨 무역 수치가 어떻다 뭐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일자리.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하냐 안 하냐.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갖고 집 못 사요. 경제가 좋았냐 나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집은 못 사요. 무슨 뭐 수치가 뭐 어떻다 무역 수치가 어떻다 이거는 그건 크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그런 거지. 일자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일자리. 예,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방어를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장관님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네. 좌절감을 저런 되게 제도를 배우라고. 나도 하려고 했어. 그만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취직을 해봤자 집을 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을 못 사니까 저 결혼도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인생 어떻게 살아요? 이런 네. 어려움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수치를 떠나서. 저는 장슬 초장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이재호 장관님의 따끔한 지적도 겸허하게 받들여야 한다 보고요. 네. 다만 리더가 너무 경제를 모르거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모르면 브라질 같은 큰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 위기, 미중 간의 패권 갈등 여러 가지 산적한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네. 문제도 헤쳐 나가야 하지만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적어도 기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한다. 저는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 그것도 네. 궁금하시고. 아유. 두 분 너무 사이좋게 끝나서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공감하신다니까 얘기 못하겠습니다. 내 특정 후보 거를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워낙 또 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